안녕하세요. 맘톡의 좀 아는 언니 디나 언니예요.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지고 건조해지면서 이제 글쩍글쩍 많이 긁는 아이들 정말 많아졌죠. 요새 물론 건조해지고 날씨가 이제 추워진 탓도 있겠지만 요새 미세먼지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런 황사나 미세먼지 그리고 기온 변화 그리고 식품 첨가물 등으로 인해서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요즘에 정말 많더라고요. 진아 언니의 첫째도 사실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았는데요. 처음엔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주위에서 아토피 피부냐고 물어도 아니라고 좀 예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설마 이 정도가 아토피? 그저 그냥 보습만 잘 해주고 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좀 피했는데 우연히 비염 치료를 하러 간 병원에서 아토피 진단을 받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치료를 받으니까 확실히 확 좋아지더라고요. 이제 보통 아토피 피부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 뭐 피부가 갈라지거나 뭐 피가 날 정도로 습진이 있거나 발진이 심한 상태를 아토피라고 생각해서 내 아이는 그 정도는 아니야. 뭐 좀 예민하고 긁어서 상처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아토피 피부염의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경미하더라도 의심이 된다면 진료를 받아보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도 좋더라고요. 아이가 아토피로 힘들어할 때 일단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을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저것 찾아보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진아 언니가 겪으면서 이제 느꼈던 점은 상태가 심할 때는 우선 처방된 약이나 연고제를 사용을 해야 해요. 그 다음 꾸준히 피부의 보습과 또 청결 유지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진아 언니가 아토피 피부의 목요법 그리고 피부 관리법과 저의 팁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샤워는 하루에 한 번. 목욕이나 샤워는 하루에 한 번 정도 해서 이런 피부 표면에 있는 뭐 자극물질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이죠. 알레르겐 그리고 이제 세균을 제거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단 아이가 이제 너무 땀을 많이 흘렸거나 뭐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 외출을 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두 번은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시켰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토피인 경우에 바디워시를 쓰는 게 좋다 안 좋다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첫 이제 진료를 받았고 그때 아토피 피부염 아이를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그때 바디워시는 사용하되 약산성 보습제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아이가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거나 뭐 미세먼지 많은 날 외출을 한 날은 바디워시를 사용을 했는데요. 바디워시도 거품을 굉장히 미리 먼저 많이 내서 그 거품을 아이 몸에 얹어서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살살살살 닦아준 다음에 사용을 했고요. 그 외의 날에는 물로만 씻겼어요. 두 번째, 3분 이내로 보습제 바르기. 목욕 후에 수건으로 아이의 물기를 닦아줄 때 쓱쓱 이렇게 닦는 게 아니라 수분을 찍어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닦아주세요. 톡톡톡톡. 그리고 이게 몸의 수분이 다 마르기 이제 3분 이내로 보습제를 빨리 발라주는 게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욕실에 아예 보습제를 두고 아이를 살살살살 이제 닦아준 다음에 물기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일 때 발라주었어요. 보습제는 이제 오일이 있고 로션이 있고 크림 제형이 있죠. 근데 저는 아이가 제가 지켜보니까 저녁에서부터 밤에 잘 때 그때 특히 간지러워하고 정말 많이 긁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오일하고 크림 제형을 이렇게 섞어서 몸에 충분히 발라주고 이제 낮에 발라줄 때에는 로션 제형으로 발라주었어요. 세 번째, 물의 온도는 미지근하게, 목욕은 20분 이내로 해주세요. 아토피 피부인 경우에 이제 샤워를 할 때 물의 온도는 뜨겁지 않게 해야 돼요. 이제 요즘같이 추울 때는 사실 따뜻한 물로 이렇게 씻겨주면은
되게 개운하잖아요. 그런데 아토피 피부의 경우에는 뜨거운 물로 씻겨주면 안 되고 이제 미지근한 물로 씻겨주는 게 좋은데요. 물의 온도는 이제 32도에서 34도 정도로 이제 미온수가 적당하고, 그리고 이제 스크럽을 이용을 하거나 이제 때를 미는 그런 강한 자극은 안 됩니다.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시간은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간혹 이제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물에서 오래 노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너무 오랫동안 목욕을 하게 되면 피부에 자극을 주어서 좋지 않다고 합니다. 확실히 저희 아이도 물놀이를 이제 한 날에는 유독 더 많이 긁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2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네 번째, 아이 몸에 닿는 모든 제품은 순면 100%로 해주세요. 아이 피부에 닿는 옷이나 이제 뭐 베개, 이불, 그리고 타올, 수건 모두 면 100%가 좋아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제 아기가 쓰는 제품은 물론 이제 면 100%가 좋은데 아기를 돌보는 주 양육자, 부모님 모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양육자의 옷에 아기들이 염증 부위가 간지러우면 자기 이제 손으로 긁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의 옷에 막 문지르거나 비비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전 아이가 어릴 때 뭐 겨울에는 니트랑 코트는 입지도 못했고요. 면티에 패딩만 입고 다녔어요. 다섯 번째, 보습제는 수시로 자주 발라줘야 합니다. 보습제는 뭐 자주 발라주는 것이 좋다는 것은 모두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발라주는 거를 자꾸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기저귀를 갈 때마다 발라줘야 되겠다라고 딱 정해두었어요. 지금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죠. 이제 유치원인데 지금은 아침에 이제 등원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을 때 한번 쫙 발라주고, 또 하원 후에 집에 와서 내복으로 갈아입을 때 한번 쫙 발라주고, 또 저녁에 샤워 후에 총 하루에 3번 이상은 발라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토피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보습제 지출도 만만치 않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어릴 때 정말 이것 좋다 저것 좋다 하는 거를 다 사 모으다 보니까 비용이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토피 처방을 받은 아이는 실비 청구가 가능한 아토피 화장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진아 언니가 알아보니 제로이드 MD, 아토베리어 MD, 이지주 MD가 있어요. 이 3가지 제품은 취급 병원에 방문 후에 아토피 진단을 받으면 실비 청구가 가능한데요. 소견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그리고 병원 처방 약제비 영수증을 준비해서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실비 청구 영수증은 보험사별로 달라질 수가 있어서 구입 전에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실비 청구가 가능한 아토피 화장품은 아래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토피 피부염의 피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아토피는 피부를 항상 청결하게 하고 촉촉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고요. 세탁 후에 이런 옷에 세제가 남지 않도록 잘 헹궈야 하고, 특히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동물의 털 이런 것에 과민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어서 애완동물이나 카페트, 털인형, 패브릭 소파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항상 환기와 또 청소에 좀 노력을 기울여야 해요. 그리고 아기에게 스테로이드 연고를 좀 사용하는 것이 꺼려진다고 보습제만 발라주시는 행동은 정말 위험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을 받았는데 아이 상태가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임의로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약이 좀 너무 센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조금 약하다는 약을 또 종류를 바꾸는 것도 좋지 않아요. 아기의 가려움이 심하고 염증으로 인해서 아기의 피부 장벽이 이제 무너졌을 때의 치료는 스테로이드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이제 간지러워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안타깝죠. 진아 언니는 이렇게 가려워서 긁는 아이를 다그치기도 했고, 다그친다고 아이들도 가려운 걸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 손을 제 손하고 묶어서 같이 잔 적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 역시도 아이가 긁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아이가 간지럽지 않게 해주는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좀 간지러워해서 좀 긁는다 싶으면 얼른 빨리 딱 데리고 가서 약간 시원한 물로 톡톡톡톡 이렇게 때려주면서 간지럽지 않게 해주거나, 그리고 바로 연고나 보습제를 발라서 간지러움이 진정되게
해줘요. 감기처럼 금방 낫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옆에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돌 이전부터 아토피를 앓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7살인데요. 자라면서 면역력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아직은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특히 요즘 같은 겨울이나 환절기에는 더욱 심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좀만 힘내볼까요? 진아 언니가 응원할게요.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아 언니가 답변도 해드리고 또 다른 많은 육아 노하우들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유튜브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세요. 이상으로 맘속에 좀 아는 언니 진아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도와줄까? 네. 언니도 발라야 되니까. 응. 잠깐만요. 소율이는 할 수 있죠? 네. 엄마는 짠. 언니도 촉촉이 바를까요? 촉촉촉촉촉촉. 아이 촉촉해. 아이 촉촉해. 꼼꼼히 바르세요. 얼굴도 바르고요. 벗겨줬대요. 해줄게요. 알았어요. 일로 해줄게요. 으짜. 이렇게 해줘요. 니는 엄마 고만했다. 아우 척척척척. 척척척척. 엄마. 소리. 엄마. 이제 나 여기 안 간지러워. 왜 이제 안 간지러워? 응. 여기 되게 심했었잖아, 그치? 응. 이제 괜찮지? 응. 간지러울 때는 어떻게 하지? 톡톡톡톡톡 하는 거지? 톡톡톡톡톡톡. 아이고, 이거 엄마 잘 나졌다. 됐다야. 엄마. 3번. 뭐야? 이제 아예 안 간지러워. 이제 요즘에 안 간지러워? 응. 잘 됐다. 열심히 발라야 돼, 알았지? 네. 어.